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기승입니다. 그래도 낮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일교차가 커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에는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 그 밖에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 안팎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속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비와 눈이 내리면서 어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요.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가끔 비 소식만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경주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관광진흥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유산을 활용한 50개 신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4,700만 명. 지난 2022년과 비교해 8%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관광객 급증의 이유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확충된 것도 관광객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경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관광 전성기를 맞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개발 계획으로 관광 도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진흥 계획으로 경주가 가진 문화와 관광 유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경주시가 용역을 거쳐 확정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는 글로벌 관광도시 브랜드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50개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신라문화재의 글로벌화와 경주로 온 콘텐츠 강화,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스포츠를 이용한 융합관광, 사계절 상설 공연과 야간 관광 프로그램 등 용역 결과로 도출한 50개 사업을 기반으로 관광객 5천만 명 시대에 맞춰 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역사 문화관광 특례시 지정도 추진합니다. 관광 개발에 그쳤던 경주시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도 오는 5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거쳐 기본 계획과 추진 방안을 세워 공모에 나서고 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특성화된 교육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시범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금과 다양한 교육개혁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전남에서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이유로 필리핀 정부가 자국 근로자들의 한국행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3월 필리핀에서 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올 예정이던 영주시를 포함해 경북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 200여 명의 명단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인적 사항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농가의 수요에 맞는 근로자를 이제 매칭하면서 그와 동시에 서류가 맞게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이제 구비 서류가 필리핀 현지에서 다 들어왔는지. 대부분 필리핀 로살레스시 주민들로 이달 초 영주시가 현지에서 직접 진행한 체력 검사와 면접 시험을 통과해 오는 3월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에서 브로커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정부가 자국 근로자들의 한국 파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북 북부에서 가장 많은 필리핀 근로자를 파견받기로 한 영주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영주시는 인권 침해 시비가 잦은 인력 송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필리핀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접 체결하는 방식은 그런 브로커가 없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마 그게 곧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 인삼을 옮겨 심어야 하는 인삼 농가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함께 일하면서 성실성을 확인한 농가들은 필리핀 근로자들의 한국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시 그 계절 근로자들이 오기를 희망하고 저들도 희망하고 그래서 지금 서로 카톡으로 연락이 되고 있어요. 영주의 200여 명을 포함해 올해 경북에서 일하기로 한 필리핀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은 20개 시군에 모두 1,500여 명. 경상북도는 우리 정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경북에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는 15개 시군에서 근로 중인 1,2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정상 지급, 여건 및 통장 본인 소유 등 고용주 준수 사항과 성희롱, 성폭행, 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들을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도 좀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2024년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과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시범 지원 사업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은 직계 존속의 영농 기반을 승계받는 경우 기반 조성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시범 지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틈새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각 사업비의 70에서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밝혔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옛 친박계 정치인들이 잇따라 정계 복귀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래전 비박으로 돌아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경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다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받은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복당 대신 무소속 출마를 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복당 신청할 생각이 없고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을 빼앗긴 자신을 책망한다는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해 여전히 친박임을 과시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경북 군위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에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대구 달서구 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박계가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권 탄생에 기여했지만 비박으로 돌아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남지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측근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명예회복과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5에서 9%의 절반 수준으로 원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며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50일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이 강화될 거라며 환영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준비가 덜 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구와 경북의 10만여 곳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에서 49인 사업장 9만여 곳이 지난 주말부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며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공사비 5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하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0건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건 44건, 33%뿐입니다. 중대재해 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훨씬 큰 만큼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 적용을 더 미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차피 2번 연장을 했다 하는데 그 사실은 들었지만은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매출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영세 업체들이 직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고 사업장을 쪼갤 수 있어 일자리만 더 열악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현재 11명. 다음 달부터 4명 더 늘어나는데 업무량은 2-3배 많아질 걸로 예상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노동부는 4월 말까지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가진단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인력과 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진단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경북 동부 지역의 경우 진단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기업은 모두 12,000여 곳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재경 울진 경제인협의회 1,500만 원, 경주시 천북면 손무기님 50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김진희님 3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청해식품 200만 원, 울진군 로타리클럽 100만 원, 경주시 건천읍 남녀의용소방대 1동 100만 원, 경주시 건천읍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50만 원, 영덕군 영해면 대경호 박두철님 50만 원, 경주시 외동읍 만흥 경로당 회장 이대환님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미곡 1리 마을회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거무영리 마을회 20만 원, 울릉군 북면 윤정약국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축산면 생활개선회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고래불농산 이상강님 1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김경환님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아침이 경로당 10만 원, 울릉군 김혜수님 1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이혜은님 10만 원, 울진군 장동욱님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2년 7월 시작한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통해 근로자 876명이 13억 7,100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156만 원으로 이 중 최대 보장 일수인 90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60명에 달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오는 2025년 하반기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체납기 어업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까지 유류비와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유류비 4억 8천만 원, 인건비 3억 원으로 체납기 어업인들의 유류 사용량과 선원 고용 인원을 감안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긴급 지원과 함께 어업인들을 위한 신선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가 오는 5월 10일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 열립니다. 포항시는 해양 블루카본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열어 바다숲 조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숲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경주시는 준공한 지 30년 된 외동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외동은 문살리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센터에는 공동세탁소와 북카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22년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경주시는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해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거나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에는 오늘도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는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낮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1도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 속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비와 눈이 내리면서 어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우리 지역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김천은 영하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0도, 김천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1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8도, 청송은 9도 전망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0.5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회복하겠고요.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가끔 비 소식만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